제발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저도 엄마예요.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내가 엄마인데 내가 너를 엄마로 안 봐줬어.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던 그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 사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산 후 3개월, 저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단호박 이유식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보고 육아책도 여러 번 읽어가며 정성껏 만든 첫 이유식이었죠. 단호박을 쪄서 곱게 으깨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농도를 맞추고 아이가 먹기 좋게 체에 한 번 더 거르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엄마로서의 첫 시험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고 손이 아플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이에게 처음 떠먹이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가 만든 이유식을 처음 맛보는 순간 그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처음으로 아이에게 이유식 먹여보려고요.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제가 만든 이유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준비한 그릇을 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단호박은 이렇게 묽게 하는 게 아니야. 아기 소화가 안 돼.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정말이지.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것이, 밤새 정성 들인 것이 단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기분.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책에서 본 대로 했는데, 책으로 배운 게 뭐가 중요해. 나는 3자식 다 키워봤어. 경험이 다르다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제 이유식을 싱크대에 버리시고 직접 다시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유식이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며 뭔가 제 안에서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기 재우는 방법도, 기저귀 가는 법도, 옷 입히는 것까지 모든 것에 시어머니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해. 내가 하는 건 다 틀렸어. 요즘 애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에서 아이를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 제 아이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시어머니께서 달래셨고, 아이가 배고파하면 시어머니께서 먹이셨고, 아이가 잠들 시간이면 시어머니께서 재우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는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저 시중을 드는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제가 엄마인데 제가 아이를 돌보고 싶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냥 배우는 셈 치면 되잖아. 엄마 도와주시는 거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제 아이인데, 제가 엄마인데 왜 제 방식대로 할 수 없는 걸까요?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도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한 번만 해보게 해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배은망덕한 걸까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제가 만든 이유식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옆에는 시어머니께서 다시 만드신 이유식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하얀 도자기 그릇, 제가 아이를 위해 처음으로 준비한 그릇, 이제는 비어 있는 그 그릇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제 아이인데도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뭘까요? 저는 엄마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며느리일 뿐인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져서 제 삶 전체를 흔들게 될 거라는 걸, 시어머니의 간섭은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이유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 잠재우는 방법, 심지어 기저귀 브랜드까지 모든 것에 시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저귀는 비싸기만 하고 별로야. 내가 쓰던 거 사다 줄게. 아기 목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 온도부터 틀렸어. 제 말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섭은 집안 살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면 시어머니께서 다시 정리하셨고 빨래를 개면 시어머니께서 다시 계셨습니다. 이렇게 개면 옷에 주름 생겨. 내가 다시 할게. 반찬을 만들면 시어머니께서 맛을 보시고는 간을 다시 맞추셨습니다. 이건 너무 싱거워. 우리 아들은 이런 맛 안 좋아해.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과 약속이 있다고 외출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제 방식대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습니다. 책에서 본 대로 천천히 아이 반응을 보며 조금씩 먹였습니다. 아이는 잘 먹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꿀꺽 삼키고 더 달라고 손을 뻗기까지 했습니다. 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만든 거 맛있지? 엄마 말도 틀리지 않았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가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상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돌아오신 겁니다. 약속이 취소돼서 일찍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기 탈라면 어떡하려고? 내 말 안 들으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잘 먹었어요. 제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나중에 탈 나는 거야.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왜 자꾸 내 말을 안 들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도 CCTV를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면 곳곳을 살피며 제가 뭘 했는지 체크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시어머님 말씀만 듣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엄마가 도와주시는데 왜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구냐?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고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배은망덕하다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제 아이를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다는 게 배은망덕한 건가요? 여보, 저는 그냥 제가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넌 엄마잖아.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배우면 되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 감정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엄마인데 엄마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이 집에서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눈치만 보는 투명 인간인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그림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꼭두각시인가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어디야? 감사하게 생각해. 친정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날 밤을 또 홀로 견뎠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리려 하면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편에게 하소연하려 하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제 말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집의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모든 걸 간섭하셔서. 하지만 친정 엄마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어디야?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도와주는데 내가 좀 참고 배우면 되잖아.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친정 엄마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동네 맘카페에서 다른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육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육아에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데 제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요. 다른 엄마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너무 힘든데 감사한 줄 아셔야죠. 요즘 시어머니들은 안 봐주는데 제가 호소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정말 제가 배은망덕한 걸까요?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기가 계속 보챘어.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나 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없어서 아이가 불안해한다니. 엄마인 제가 옆에 없어서 아이가 힘들어한다니. 그날 이후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이 곁을 떠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이 집 안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며느리 말이야. 애 키울 줄도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세. 내가 다 가르쳐줘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맨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 내가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애 키우는 것도 모르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애 키울 줄도 모르는 며느리, 고집만 세고 배울 줄 모르는 며느리,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정말 제가 그렇게 못난 엄마인가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통화하실 때 뭔가 이상한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일은 내가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들도 모르는 일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니.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확인해야겠다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통제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다고. 이대로는 저도 우리 아이도 이 가족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하실 때, 외출하실 때, 혼자 방에 계실 때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앨범. 그 앨범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이 가족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아이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준호, 돌잔치 준호? 남편의 이름은 준호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3돌, 5살, 7살.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 아이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린 남편의 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7세 남아 현장에서 숨져기사 날짜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첫째 아들을 잃으셨던 겁니다. 교통사고로. 그것도 시어머니께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을 보는 사이 혼자 도로로 뛰어나간 아이, 트럭에 치여 즉사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렇게까지 간섭하셨던 이유,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 제 육아 방식을 믿지 못하셨던 이유, 모든 것이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첫째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손주인 우리 아이를 절대 잃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앨범을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도 엄마인데, 저도 제 아이를 지키고 싶은데,
왜 저는 믿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겁니다. 저는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표정을 보시고 바로 아셨습니다. 내 방에 들어갔었니?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뭘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앨범 봤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래,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 첫째 아들. 내가 한눈판 사이에, 내가 잠깐만 정신없던 사이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애가 도로로 뛰어나갔어. 내가 못 봤어. 단 몇 초였는데. 그리고 트럭이.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해? 넌 이해 못해.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잃어본 적 없잖아. 내가 뭘 안다고 이해한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키웠어. 과보라는 소리 들어도 애가 답답해해도 나는 놓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제 손주가 생겼는데 나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해는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이, 시어머니의 두려움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엄마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어머님 마음. 하지만 저도 엄마예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절대 나쁜 일이 생기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방식도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나는 못 믿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언제든 생길 수 있어. 나처럼. 나도 조심했는데. 단 몇 초였는데. 나는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걸 절대 볼 수 없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CCTV를 더 설치하시고 제가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엄마 자격을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거를, 제 답답함을, 제 마음을.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엄마 마음 생각하면 조금만 참을 수 있잖아. 왜 자꾸 내 고집만 부리는 거야? 고집이라는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게 고집인가요? 제 아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다는 게 이기적인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절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제 아이의 엄마가 아닌 그저 보조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심하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울고 이유식도 거부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긴장하시며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자꾸 우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소아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진찰하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혹시 양육 방식이 자주 바뀌거나 주 양육자가 일정하지 않나요? 아이들은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양육 방식이 제멋대로 바뀌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와의 애착 형성 시기인데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어 일관되게 돌봐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저도 엄마예요. 제가 아이를 돌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그 오래된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으시며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준서가 너한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너한테는 형이 있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앨범을 펼치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5년 전 엄마한테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 준호라는 이름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어. 그런데 내가 한눈판 사이에 단 몇 초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가 도로로 뛰어나갔고 트럭에 치였어. 엄마 눈앞에서. 남편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너를 키울 때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내가 답답해하는 걸 알았지만 나는 너를 또 잃을 수 없었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두려움이 다시 찾아왔어. 나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 며느리를 믿지 못했어. 아니, 나 자신을 믿지 못했어. 내가 한눈 팔면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너를 엄마로 안 봐줬어.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죄책감 때문에 너한테서 엄마 자격을 빼앗아 버렸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저도 엄마예요. 저도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꼭 잘 키울게요. 남편도 옆에서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해요. 그리고 여보,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엄마 편만 들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미안해.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 제 답답함,
남편의 무지,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육아를 맡기셨고 저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엄마인 제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고 제가 만든 이유식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엄마가 된 거 축하해. 이제야 내가 제대로 너를 엄마로 봐주는 것 같아. 늦어서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싱크대에 놓인 그 하얀 이유식 그릇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제가 준비했던 그 그릇, 시어머니께 거부당했던 그 그릇, 이제는 이 그릇으로 당당하게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로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